자, 지금 한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동시에 붕괴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세계 경제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은요, 지금 최선을 희망하면서 최악을 대비하겠다고 9월 공개시장 위원회 정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Hope for the best, plan for the worst. 그러니까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을 갖다가 대비해야 될 상황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경기 연착륙이다. 물가를 잡으면서도 인플레를 잡으면서 경기도 죽지 않는 거다. 반대는 물가도 못 잡고 경기만 죽이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다. 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FOMC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충격이 좀 있었죠. 자, 가장 큰 거는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이 3.4로 봤는데 4.4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3.25인데 남은 FOMC에서 1.25%를 올려서 4.5로 가야 될 거라는 상황이 지금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024년 이후의 금리 전망이 지금 예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올해와 2023년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게 지배적으로 지금 됐습니다. 근데 2024년 이후에는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랐는데, 자,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미국의 실업률이 올해 3.7에서 내년에는 3.8로 그대로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봤는데 내년 실업률이 4.4가 돼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이 정도 이상의 실업률이 나올 거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4.4. 올 연말에 미국의 금리가 예상 금리가 4.4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남은 두 번의 FOMC 금리 인상 기회에서 1.25%는 더 올려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의 실업률이 4.4로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파월이 야,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인플레가 정말 잡히지도 않고 경기 침체는 지속되는구나 하는 것이 지금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도 지금 인플레의 일종의 애고죠. 그런데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이 내려가야 인플레가 잡힐 건데 개인 소비 지출이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대 안팎인 개인 소비 지출이 크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뒤엉키면서 지금 나오는 수치로는 인플레가 잡히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미국 연준 내부에 실제로 지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블룸버그가 언급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전문 가장 권위 있는 언론이죠. 투자자들이 모든 것을 내다 팔고 있으니까, 자, 미국 시간으로 어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뭐라고 보도했는가 하면, 자,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제 일제히 하락했죠. 그래서 연 저점을 갖다가 갱신하는 지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유가도 이제 이런 경제 공포가 지배하니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모든 것을 내다 팔고 있고,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동시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98%까지 치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업체인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해서, 글로벌 그러니까 이코노믹 리세스에 대해서, 글로벌 이코노믹 리세션에 대해서 지금 98%의 확률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98%까지 올라간 건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잠깐 2020년 코로나 3월 달에 한참 미국으로 번져갈 때 잠깐 빼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파괴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바닥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영국에서 파격적인 감세 정책을 영국 정부가 내놨어요. 근데 그게 영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는가 하는 기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러스 새 총리의 내각이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니까,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수입보다 이제 국가 재정 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우선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편다라고 비춰지니까 영국의 경제 균형이 무너지겠구나 생각을 해서 파운드화 달러 표시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파운드가 거의 투매 대상이 되면서 영국의 외환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로 번져갔어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파운드화가 아시아 시장에서 5%나 하락을 했고 1파운드당 1.035달러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985년 이후 37년 만에 이 최저치 환율을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영국의 이런 이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감세 정책 발표, 그러니까 소득세 인하, 법인세 감세가 발표된 이후에 지금 이 감세 규모가 약 68조인데 이게 나온 이후에 영국 파운드화가 거의 투매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이 감세 정책이 부유층에게 지금 혜택을 주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에 영국의 부채 수준, 국가 부채 수준이 올라가며 재정이 악화되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이 루비니 교수는 이 트러스 내각의 감세 정책으로 영국이 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국이 70년대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으로 돌아갔고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고물가 속에서 경기 불황으로 빠져들며 구제금융을 구걸하게 될 거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경제 위기가 지금 이 영국의 그 파운드화의 급락을 갖고 오며 지금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고조되고 있지요. 그래서 영국발 금융위기가 지금 시작되느냐, 지금 이런 위기까지 오게 되고 영국이 1976년에 IMF 구제금융을 40억 달러 이리 받았죠. 결국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원화 바트화가 가장 취약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와 바트화가 가장 취약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엔화, 위안화가 지금 약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달러당 150엔이 넘어가게 되면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시작이 될 거고, 그리고 중국의 1달러의 7위안이 또 지금 무너지면서 아시아의 대표적 두 통화 위안화와 엔화가 지금 환율이 급락하면서 정작 위안화, 엔화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 오히려 다른 아시아 나라 위안화,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 가치 평가절하되는 다른 이 아시아의 나라에 데미지를 입힌다는 겁니다. 위안화는 아시아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가 넘고요. 엔화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통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안화와 엔화가 신흥국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미치게 되고, 엔화는 이 신흥국 통화 간의 이 관계 지수가 0.9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와 엔화, 특히 엔화의 가치 하락은 신흥국의 가치 하락에 결정적이에요. 왜? 서방 국가들은
이런 엔화의 가치 하락, 그리고 참고로 위안화의 가치 하락을 보고 다른 아시아 나라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위안화, 엔화 가치가 같이 하락하면 아시아에서는 틀렸구나, 대표적 두 통화의 가치가 똥값이 되구나 하면서 이제 자본 유출이 시작이 되고, 이것이 아시아 전체 통화 시장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미 아시아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수준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가고 있고, 다음 단계는 1997년 한국에 IMF가 왔던 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러 150엔이 뚫리면 97년의 외환위기 수준의 혼란이 아시아에 올 거다. 그 중에서 가장 위태로운 것은 지금 두 나라다. 한국의 원화와 이 태국의 바트화가 가장 취약하다. 자, 한국은행이 7월달 한국 경상 수지가 약 1조 5천억 흑자였지만 상품 수지가 11억 8천만 달러로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는데, 8월 경상 수지가 지금 적자가 되었다는 것은 한국 통화의 취약성을 의미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한국의 수출 감소가 세계 경제의 둔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다, 세계 교역의 풍한계라고 하면서 한국이 9월달 첫 20일 동안에 8.7%의 수출이 감소했고, 그래서 반도체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급감이 그 원인이라면서 대표적인 수출 주도 국가 한국이 수출이 줄어들 정도면 세계 경제 둔화가 어떤 수준이겠는가,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내년에도 좋아질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한국의 삼성전자의 이 간부 말을 인용해서 한국이 수출이 더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9월 달에도 20일 동안 41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고,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돼서 9월 20일까지 무역 적자 누계가 292억 달러, 42조 지금 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42조예요. 자, 9월달 남은 열흘과 또 10월, 11월, 12월 지켜보면 100조 적자를 말했던 제 말이 과시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계 경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의 경기 침체 확률이 높고, 미국이 실업률, 그리고 또 연말 금리 등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거두어들이고 비관적으로 연준이 방향을 틀게 된 것이 지금 어디서 나왔겠네요.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계속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늘어가고 있어요. 자, 이 소비자 지출이 높다는 것은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데도 지출이 늘어가고 있다는 게 매우 이상한 상태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 영국 정부가 개인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한 68조쯤 줄이려다가 폭탄을 맞았습니다. 아시아 통화에서 한국의 원화와 바트화가 가장 위태롭다. 자, 그것은 지금 아시아의 기준 역할을 하는 엔화와 위안화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자, 엔화가 위안화와 흔들리면 아시아 시장에서의 자본 유출이 시작된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취약한 것이 한국 원화와 태국의 바트화다. 또 더 나아가서 한국의 무역 감소, 무역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세계 무역이 급격히 둔화되는 신호탄이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자, 이제 세계 경제가 총체적 글로벌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침체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비랜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